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네, 간밤에 비레크머니 그동안 장기 채권에 숏을 치다가 청산했다는 소식으로 채권 금리는 급락을 하고 나스닥은 올라가면서 증시와 채권 아이러니하게도 어, 빌 에크먼이 구원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우선 에크먼이 항상 했던 이야기는 30년물이 5.5%까지 올라가고 10년물은 5%까지 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목적은 이제 30년물이 5.5%까지 치솟지는 않았지만 10년물이 5%까지는 갔으니까 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면서 빠져나온 것 같고, 장기 채권의 숏의 선봉 대장이었죠. 그리고 정신적 지주가 빠지면서 많은 물량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과매도되고 있던 장기물 채권이 이제 TLT 가격 기준으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에크먼이 숏에 빠져나오면서 말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물 금리가 너무 높은 것에 계속 숏을 유지하는 거에 리스크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도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단기적 전망이 있는 것이죠. 향후 이제 5%까지 뚫고 올라간 채권 금리의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나오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다는 것과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그리고 10월 말에 나오는 재무부의 이제 채권 발행 물량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더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런 전환점을 좀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상전이 이제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폭등하던 유가도 WTI 기준으로 잠잠해지면서 86불 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경제 상황은 정말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로써 24년도에는 결국 침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채권은 계속 추세적으로 빠질 것 같다는 앞으로 채권 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체를 반영하기도 하면서 이란의 이제 참전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과 유가의 공급이 부족할지라도 수요가 과연 계속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항공사들은 원료 가격이 인상될 것을 이제 반영하면서 항공료를 올렸고, 그렇게 이제 항공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죠. 유가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은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차를 계속 굳이 쓰면서 불필요하게 다니는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 뭐 이제 출근이나 일은 하겠지만 뭐 여행을 멀리 떠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 또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 TJ 계좌가 어느새 7,500억 달러가 채워졌어요. 상반기에 이제 재무부의 목표가 7천억 달러를 채우자였는데, 이미 목표치를 10월 안에 초과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발행할 국채 물량이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1,00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바이든이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재무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금리와 점점 더 낮아지는 이제 연준 내 영래포 잔고들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낮아지는 거죠. 이제 단기 채권 위주로 영래포에서 이제 재무부로 끌어와서 쓰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금리로 채권 발행을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뷰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에크머니 숏을 청산하면서 채권금리 장기물이 내려왔으면 이제 재무부에서 물량을 좀 발행을 무리하게 했을 때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재무부가 물량을 줄이면 더 이제 장기물 금리가 좀 내려올 테니까, 그 내려왔을 때 뭐 내년에 좀 더 발행을 해도 뭐 굳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지 않을까,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눈길을 끄는 이야기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이었던 블랙 먼데이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987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오늘날 이제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이제 스티브 한케 교수님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연준의 무리한 고금리 정책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결국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케 교수 연구진이 최근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논거는 M2의 공급 축소가 1987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22년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M2 공급이 한 3.9% 감소를 했는데, 1933년 이후에 가장 극심하게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18개월 연속 공급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도 계속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9월까지 1년에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액이 한 6천억 달러 감소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 높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지만, 결국 높은 금리의 은행의 대출 타이트닝, 그리고 연준의 QT, 퀀터티브 타이트닝, 시중의 유동성이 또 증발하면서 결국 자금 경색이 점점 부도되는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를 제외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높은 차입 비용 등,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의 디폴트, 결국 23년도 상반기 지금까지 부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22년 전체보다 더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한 중국에서는 또 결국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그리고 유럽의 정크본드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괜찮아 보이던 세계 경제가 점점 더 가파르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런 주장이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블랙먼데이의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 연초에 이제 7% 정도의 금리가 갑자기 검은 금요일을 앞두고 10%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우존스가 그 무거운 지수가 하루 만에 22.61% 폭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지금도 좀 비슷한 게, 갑자기 이제 그냥 불과 2개월 만에 4%에서 갑자기 5%로 확 뛰어버리는 이 10년물 금리가 이런 어떤 블랙 먼데이 1987년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의 소비 심리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소비 여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고금리의 시차 공격으로 현재 가계 저축률은 또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지거나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다고 이제 이 교수님은 말하고 있고, 저는 이제 패드 연준풋은 지금 이런 계속 침체가 반영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계속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주식 시장은 거품이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해 올라갔잖아요. 24년, 25년에는 채권의 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